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운이 좋아지는 읽고 떠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라는 책입니다. 최철이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황금부엉이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2020년 12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243쪽입니다. 2020년 11월 말 기준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는 단연 삼성전자입니다. 무려 400조 원을 자랑하죠. 그런데 미국으로 눈을 돌려보면 너무 작아집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은 2200조 원, 아마존은 1700조 원이나 되는데 애플 주가는 코로나19가 대두된 지난 3월부터 9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애플 외에도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요 기업들의 상승은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일까요? 특히 올해에는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해서 세계 투자자뿐만 아니라 한국 투자자들까지의 관심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의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는 꾸준하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국내 코스피는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가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지금까지 가파르게 오른 미국 주식시장은 막 시작점에 들어선 4차 산업혁명이 이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재료까지 있어서 앞으로도 상승이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주식 투자에 필요한 기본 지식들과 원칙들을 알려줍니다. 저자는 미국 주식에 관심이 많지만 언어적인 문제와 정보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미국 주식 투자를 선택해야 되는 당위성, 알아야 할 미국 주식 용어, 미국 주식 투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 투자할 종목을 고르는 방법, 투자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 등을 구체적으로 이 책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장에서는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설계하는 데 있어 미국 주식 투자를 선택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미국 주식 투자에 있어 꼭 필요한 장기 투자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미국 주식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용어, 주식 투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똑똑하게 투자할 종목을 고르는 방법, 지금 주목해야 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장에서는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독자 여러분에게 미국 주식 투자의 매력을 이 책을 통해 어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20년간 한국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이 보여줬던 상이하게 다른 주가의 변동 모습이 바로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과거 10년간 한국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을 형성한 채 장기 투자자들에게 이렇다 할 수익을 안겨주지 못했습니다. 반면 지난 5년, 10년, 20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은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붕괴 때를 제외하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별다른 투자 전략 없이 시장 지수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연평균 15% 이상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 5년, 10년간 시장의 흐름이 좋았다고 해서 향후 5년, 10년 동안에도 같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는 근본적으로 불확실성이라는 일정 부분의 리스크를 인정하면서 다양한 전략을 통해 그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확률이 높은 쪽에 베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매우 타당한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의 주식시장이 앞으로도 과거의 모습처럼 우상향할 것이라는 기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하 페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금리 정책에서 상당 부분 합리적인 힘을 받습니다. 미국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2020년 8월 27일 잭슨홀 미팅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고용과 실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몇 년간 인플레이션이 아주 낮았다면 향후 인플레이션이 연간 관리 목표치인 2%를 웃도는 경우가 발생해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은 향후 급격한 물가 상승이 일어날 때까지 3에서 5년 이상 미국 연준이 통화량을 계속 늘려나가는 양적 완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그 기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되는 좀 더 중요하고 확실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4차 산업혁명 때문입니다.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미국의 메가테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뛰게 될 것이라는 예상은 더 이상 테크놀로지 분야의 전문가들만이 독식하고 있는 고급 정보가 아닙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주식, 투자인가, 투기인가? 성공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적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신적 신념이나 정서적인 안정감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주식 투자가 투기로 흘러가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동안 따라야 할 확고한 규칙들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주식 투자는 반드시 장기적으로 묻어둘 수 있는 여유 자금을 갖고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운영 가능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시드 머니를 쌓아가는 인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을 견디지 못해서 장기 주식 투자를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아마 많을 것입니다. 지금 투자를 시작하고 싶어도 시드 머니가 부족하다면 최대한 절약하면서 목표 금액이 달성되는 그날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과 여유로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먼저 개별 종목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ETF에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참고로 저자는 시장 지수에 투자하는 ETF보다는 개별 종목 투자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 따로 신경 쓸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ETF 투자를 권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투자는 최소 10개가 넘는 종목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꾸준하게 기업 실적이나 관련 뉴스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주요 변수가 감지될 때마다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지속적으로 반영을 해주는 일련의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투자 금액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목, 이른바 10개에서 20개 정도로의 분산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아직 투자 금액의 규모가 여러 개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할 만큼 확보가 되지 않았다면 두세 개 종목에 몰빵하기보다는 유명한 ETF 한두 개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 일정 수준의 투자금 확보가 되었어도 개별 종목 투자를 위한 학습이나 팔로우업 등 일련의 과정이 고통스러운 사람에게는 ETF가 나을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인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주요 기술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들을 나열해 볼 수 있는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인공지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등입니다. 또 증강현실, 가상현실, 5G, 로봇공학, 3D 프린팅 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봤던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들과 관련해서 해당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기업들을 한번 알아보면 다음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시장. 사물 인터넷 시장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넓게 퍼져 있어서 관련 투자 종목으로 한두 개 기업을 손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물 인터넷 저변 확대가 현실화된다면 가장 직접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야는 바로 스마트 센서 산업입니다. 현재 스마트 센서 분야를 이끌고 있는 미국 기업으로는 아날로그 디바이스,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등이 있으며 최근 영국 기업 암을 인수한 엔비디아에 간접 투자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시장. 클라우드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들은 클라우드 시스템의 인프라와 플랫폼을 제공하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대표적입니다. 빅데이터 시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 중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해 미래를 예측하는 데 집중하는 예측 분석 시장의 경우 향후 5, 6년 동안 21.7%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IBM이나 팔란티어 등의 기업에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인공지능 시장. 인공지능은 그 활용 범위가 넓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미국의 메가테크 기업들, 즉 아마존,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을 빼놓을 수가 없으며 알리바바나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텐센트 등의 중국 기업들도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의 최대 수혜자는 엉뚱한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공지능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 칩을 공급하는 엔비디아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인공지능의 미래에 투자하고 싶다면 엔비디아가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5G 서비스 시장. 5G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단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AT&T, 버라이즌 등에 베팅할 수 있고, 이러한 기업들의 통신탑을 빌려주고 수익을 창출하는 아메리칸 타워, 크라운 캐슬에 간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또한 5G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다양한 칩을 제조하는 퀄컴, 브로드컴 등의 반도체 기업들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시장.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은 오큘러스를 인수하면서 가상현실 시장에 일찌감치 뛰어든 페이스북, 2018년에 미 육군과 홀로렌즈 4억 8천만 달러 납품 계약을 성사시킨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맵, 구글렌즈, 구글 픽셀 등의 증강현실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는 구글 등이 있습니다. 저자가 책에서 밝힌 몇 가지 회사들을 추천하는 곳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몇 곳만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엔비디아입니다. 게임에 필요한 그래픽카드, GPU를 잘 만들던 엔비디아는 어느새 데이터 센터 사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서버 칩으로 인한 수익이 2020년 2분기에 처음으로 게임 사업 부분을 앞질렀습니다. 엔비디아에 투자하면 다른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비교적 없는 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끊임없이 주가가 상승할 만한 신제품이나 실적 발표, 그리고 인수합병 소식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ARM 인수는 엔비디아의 향후 비즈니스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마존. 아마존이 매력적인 이유는 비즈니스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2019년 보고서를 기준으로 아마존의 총 매출은 2,800억 달러가 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스토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두는 수수료 등의 수입이 19% 정도 되고, 그 다음은 나머지 12.5%를 책임지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바로 아마존 진출해 있는 비즈니스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마켓의 성장 상승률, 그리고 각 사업 분야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세 번째, 스퀘어. 핀테크의 대표 주자인 스퀘어는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전통적인 개념의 은행 비즈니스를 대체할 만한 파괴력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퀘어라는 기업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정사각형 모양의 카드 리더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스퀘어는 이 작은 카드 리더기를 통해 카드 단말기 구비 및 등록이 부담스러운 영세 상인들의 현장 결제를 도와줍니다. 한마디로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혁신적인 아이디로 시작했던 스퀘어의 사업은 이제 그 범위가 제법 확장되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페이스북. 저자가 가장 아끼는 기업이라 밝히고 있는 페이스북은 소리 소문 없이 미래의 먹거리를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에 끊임없이 투자하고 있는 페이스북은 2020년 초에 영국의 컴퓨터 비전 스타트업 회사인 스테이프 테크놀로지를 인수하며 이 분야에 대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미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광고하는 기업들에게 증강현실 광고 틀을 제공하며 경쟁사들과 차별화된 디지털 광고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은 최근 들어 이커머스 시장 진출에도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퀄컴. 퀄컴은 이미 5G의 미래에 올인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5G는 스마트 팩토리, 이동식 산업용 로봇, 스마트 시티 인프라, 스트리밍 서비스, 증강현실 등 그 활용 범위가 워낙 넓고 다양해서 사실 5G 하나 갖고도 퀄컴의 투자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퀄컴은 이외에도 매우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바로 배당금입니다. 퀄컴은 현재 우리가 주가 순이익 비율이라 불리는 퍼가 50을 넘어가는 상황인데도 배당률이 2%가 넘는 배당주입니다. 더욱이 과거 17년 동안 퀄컴의 배당금은 단 1년도 쉬지 않고 꾸준히 늘어났으며 지난 5년만 따로 살펴보면 연평균 배당금의 성장률이 9% 정도에 달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저자가 추천하는 기업은 바로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2020년 목표로 하고 있는 전기차의 총 판매 대수가 50만 대였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2천만 대라는 놀라운 숫자를 현실로만 만들 수 있다면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 매출은 이론상 40배 가까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테슬라의 사업 전략을 나름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테슬라는 일단 배터리의 가격을 낮추는 데 올인함으로써 차량의 가격을 현저하게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슬라가 계획한 대로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데 성공하고 3년 내 25,000달러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 가능한 전기차들을 생산해낼 수 있다면 테슬라 차량의 판매 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그렇게 되면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현재 28%에서 35% 이상으로 향상을 시킬 수 있고 2030년까지 목표로 했던 2천만 대의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전기차 사업,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 분야 외에 테슬라의 잠재력에는 에너지 분야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2016년에 태양광 업체인 솔라시티를 인수하면서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매출이나 수익 등 실적은 현재 별 볼 일 없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사업에 목숨을 거는 이유 역시 자동차 시장 전체를 환경 친화적인 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커다란 포부가 담겨 있는 만큼 에너지 섹터에서도 언젠가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필자는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총 33개의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바로 아마존 20%, 그 뒤를 이어서 엔비디아 10%, 테슬라 8%, 애플 8%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스퀘어, 리본고 헬스, 페이스북, 구글 등의 비중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도큐사인, 비자, 버진 갤럭틱, 인투이티브 서지컬, SC, 존슨앤존슨, 니오, 데이터독, 페이팔 홀딩스, 테러다임, 트윌리오, 퀄컴, 텔라닥, 캐털란트 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미국 주식에 대해 평소에 관심이 좀 있으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특히나 미국 배당주에 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